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주말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정말 간만에 한 100만 년 만에 여러분들께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때 정말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방송이라서 그런지 큰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요.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따끈따끈한 책 한 권을 읽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의 제목은요,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주님이고요. 한아름이 본명이죠. 자, 한주주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전에 미주은 채널에도 한번 등장하신 적이 있는 유튜버 분이거든요. 자, 저자 한주주님의 소개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정작 돈에 관해서는 무지했다. 우아하게 소비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삶을 꿈꿨으나 남는 것은 빚 3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뿐이었다. 뭔 것 없이 빚만 짊어지게 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여러 투자 경험들을 거쳐서 현재는 세계 최상위 종목 투자로 느긋하게 수익을 얻고 있다. 경제의 기본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주주TV를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장기 투자법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와 관점들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투자자들과 대담을 통해 주식시장에 관한 폭넓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중이다. 한주주님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Q&A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고민 상담도 덤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은요, 내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고 있다. 2장, 한결같은 주식 폭망의 루틴.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헌금으로 만든다. 4장 제목은요, 주식 투자, 멘탈이 전부다. 자, 5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장은 제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방송에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5장 위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자,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방송은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책 제목은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자,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가장 먼저 이 책을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제가 5장이라 그랬죠? 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주은의 개인적인 평가에서는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세 부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느껴졌던 세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나갑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팍팍 밀고 있는 또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죠.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 많은 분들의 성원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요.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첫 번째로요, 이제 막 주식시장에 입성하신 초보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 베어마켓 내내 멘탈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리세션 등 최근에 신문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두려우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건전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장기적인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이 책에 등장하는 5개의 장 중에 가장 마지막에 포진해 있는 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5장의 제목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대체로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는 좋게 보면 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나쁘게 보면 버블과 폭락의 원인이 된다. 시장은 단기간에 10%, 20% 정도 하락할 수 있고 더 큰 폭락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역사는 늘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얼마간 지나서 안정을 찾을 테고 다시 최고점을 갱신하며 성장해 갈 것이다. 5년이나 10년 뒤에 미래에 살펴보면 지금은 꽤 저점이다. 이 말인즉슨 결국 시간이 흐르면 해결된 문제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시장이 전해드는 폭락장의 교훈을 매번 잊어버리는 듯하다. 조정장에 지나치게 반응해 조급한 단기 대응을 일삼는 투자자들에게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금 이 투자금이 1년 이내에 필요한 돈인가? 2년, 3년 내에 필요한 돈인가? 수십 년씩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잃기가 더 어렵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1, 2년 내로 그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단언컨대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기술은 열정보다 인내다. 열정을 가지고 치열하게 해야 할 일은 일, 공부, 그리고 삶이지 주식 투자가 아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가 재밌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아마도 돈을 전혀 벌지 못할 것이다. 좋은 투자는 지루하다라는 조지 소로스의 말처럼 인내만큼 주식 투자에 필요한 것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가 너무나 재미있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수익률 그 하나뿐이라면 투자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과정에서도 의미를 찾는다면 주식 투자는 정말 좋은 하나의 소일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단순히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국의 끝을 알 수 없을 때 주식 매수세는 자취를 감춘다. 2008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그랬다. 미국은 곧 망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 돌발 행동을 하는 이가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숨죽이던 그때 그는 공격적인 매수를 시작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위해 가감히 손을 내민 그는 다름 아닌 워렌 버핏이었다. 지나보면 안다. 폭락장에 입은 상처는 훗날 명예의 훈장으로 남는다는 것을. 하지만 투자자들은 늘 그래왔듯이 또 잊는다. 그러다가 끝간데 없는 폭락장이 닥치면 시장을 떠난다. 행여 남아있더라도 현금이 없다. 폭락장 직전에는 반드시 폭등장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현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옛날 얘기입니다. 2008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 2020년부터 2022년의 상황을 보더라도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2020년, 2021년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었잖아요. 자, 그러다 2022년 베어마켓이 찾아오자 너도 나도 주식시장을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현재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은 씁쓸한 것 같습니다. 폭락장을 맞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비관하지 말자. 만약 세계 최고의 우량주를 지니고 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인내뿐이다. 장담하건대 조급한 대응은 투자에서 더 나은 결과를 안겨주지 않는다. 폭락장에 잠시 시장을 피했다가 반등장에 올라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주식시장은 그런 틈을 주지 않는다. 대개 주식시장의 깊은 침체 후 반등은 V자 곡선을 그린다.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반등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주가는 다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경제의 선행 변수 성격을 띠는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은 경기 침체가 바닥을 찍기 수개월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최악이지만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 심리만으로 주가는 폭등할 수 있다. 아쉽게도 기나긴 폭락장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투자자들은 이 역사적 수준의 반등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2023년 초반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자,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리세션이 발생할 것이다. 굉장히 우울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한 몇 개월만 주식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올까? 이런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저자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인내만큼 좋은 투자 전략은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에 물이 빠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의 돈이 줄어들고 있다.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물이 빠지면 발가벗고 수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물이 완전히 말라붙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대출 상환도 투자의 일환이다. 양털 깎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출을 끌고 갈 합리적인 명분이 있다면 그대로 가면 된다. 그러나 가망 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쳐내야 금리 인상 혹한기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 역시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적절한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대출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 뭐 모기지라든지 카드 빚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 대출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일단 이 대출을 갚는 것이 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달 전에 가지고 있던 모기지를 모두 상환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기지 레이트이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대출 이자가 예전에는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8%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제가 10% 수익을 내도 지금 대출 금액이 8%의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대출금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주식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순함이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의 선구자격 인물이 있다. 바로 찰리 먼거다. 워렌 버핏의 파트너로 유명한 그는 버크셔 해스웨이를 끌어나가는 실세다. 찰리 먼거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며 단순함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다. 투자란 몇 군데의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 그저 궁둥이를 붙이고 눌러앉는 것이다. 그의 투자 방식은 그저 궁둥이를 붙이는 것처럼 실로 단순하다. 하지만 찰리 먼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단순함 안에서 눌러앉는 것, 즉 인내심이다. 자, 이 책의 주요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그냥 심플하게 투자해라. 가장 좋은 주식을 사고요,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종목 선택, 둘째는 사고 파는 타이밍 선택이다. 이는 사실상 주식 투자의 전부다. 시장 및 재무 분석 등 대부분의 주식 투자 공부는 결국 이 두 가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투자자들은 주식 종목과 타이밍 선정을 위해 모든 시장의 이야기를 총동원한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목과 타이밍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종목과 타이밍을 선정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종목을 단순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나는 되도록 적은 수의 종목을 채택한다. 현재 나는 4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3개 종목에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은 세계 1위에서 5위 기업 사이에 포진되어 있다. 나의 주식 자산에 비하면 보편적으로 적은 종목 수지만 이처럼 종목을 극도로 제한하면 계좌에서 쭉정이가 자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단 한 개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명쾌함을 가지고 투자하면 된다. 만약 지금 살지 말지 고민하는 주식이 있다면 사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자, 과정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희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투자의 과정이 훨씬 더 재미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단순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고 파는 타이밍을 단순하게 결정하기 위해 나는 모든 예측을 거부한다. 가끔 예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편이다. 그래서 나는 사고 파는 타이밍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 가령 10년을 보유할 종목을 사는데 뭐 어때 하는 마음이다. 그러다 보니 상투에 물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사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면 매우 슬픈 일이지만 시간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 자,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단순하게 투자하자는 거죠. 사고 파는 타이밍을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매달 혹은 매분기마다 사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살 때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상투에 물리는 일일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단순함을 추구하면서도 고점에 물리는 것을 피할 방법이 있다. 지금부터 사고 파는 시점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팁 2가지를 소개한다. 자, 먼저 주식을 살 때 피해야 하는 시점은 거래량이 폭발하는 때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치솟는 시기는 단기적인 고점인 경우가 많다. 거래량이 급등한다는 것은 단기 세력이 들어왔다는 뜻일 수도 있다. 단기 유입 세력은 인내심이 없다. 그들은 다른 먹거리를 찾아서 또 재빨리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주들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더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트레이더들은 잠깐 머무르다 나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논리를 생각해 볼 때 주식을 살 때 우리가 거래량이 많을 때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을 팔 때 피해야 할 시점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때다. 최고의 우량주를 선택해서 투자했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장기간 횡보하면 누구나 마음이 지친다. 해당 기업에 문제가 없더라도 찜찜함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런데 일정 수준에서 하락을 멈추고 횡보한다는 것은 누군가 주식을 사고 있다는 뜻이다. 장기 횡보를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파는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주식을 저점에 넘겨주는 셈이다. 주가가 치솟아 거래량이 폭발하는 시점에 주식을 사지 말고 주가가 장기 횡보할 때 주식을 팔지 않는 것, 이 2가지만 피하면 적어도 호구는 면할 수 있다. 단체로 절벽에서 투신하며 집단 자살쇼를 펼치는 포유류가 있다.
바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서식하는 레밍이라는 설치류다.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수의 견해를 추종해 특별한 이유 없이 투자하는 것을 주식시장에서는 레밍 효과라고 한다. 피터 린치는 남들이 몰려다니는 곳에 함께 다니면 먹을 것은 없고 발만 밟힌다 라며 레밍 효과를 비판했다. 특정 분야가 뜨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레밍 효과에 빠지기 쉽다. 레밍 신세를 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일단 달리는 것을 멈추고 멀리감치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요즘에는 이 분야가 뜨고 있구나. 급히 떠오른 분야는 단기간 거품이 끼기 마련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그 거품은 빠르게 사그라든다. 유망주로 떠오른 산업은 이미 주가가 오를 대로 올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행의 흐름을 타서 비싼 주식을 사고 나면 머지않아 혹한기가 찾아온다. 그날이 오면 하락 또는 보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 지점을 무사히 통과하기는 어렵다. 물론 유행이 대세가 되는 예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유행일 때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 시대의 흐름이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천천히 발을 담그는 편이 낫다. 주식시장에서 서둘러 투자해야 하는 좋은 자산은 없다. 정말 좋은 자산이라면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서둘러 투자해야 하는 좋은 자산은 없다. 정말 좋은 자산이라면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모바일폰 앱을 이용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팔다 보면요, 단 5분만 주식을 늦게 사거나 늦게 팔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5년, 10년, 15년, 20년간 투자를 할 거면요, 정말 한 종목을 선택할 때 며칠간 고려를 해보고 심지어는 몇 달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정말 심사숙고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뜻한다. 꼭 투자가 아니어도 우리 인생에서 유행을 쫓아다니는 것이 어떤 유익함을 주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유행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어떤 복장이나 언어, 생활 양식 등이 일시적으로 널리 퍼져 유사해지는 현상이나 경향이다. 나는 여기서 일시적으로라는 부사를 강조하고 싶다. 일시적인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지 않았으면 한다. 투자에서 어떤 유행이 몰려온다면 너른 풀밭에 앉아서 빠르게 달려가는 그것들을 가만히 지켜보자. 모두가 달려서 지나간 이후에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다. 절벽으로 내달리는 것보다 천천히 걷더라도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는 편이 낫다. 이를 방증하듯 벤저민 그레엄은 말했다. 유행을 타지 말 것, 투자는 패션이 아니다.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1950년대에 성장주라는 개념을 주장한 전설적인 투자자 필립 피셔가 향후의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을 예상해 적중할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만큼 예측은 어렵다. 나는 시클리카를 일종의 천수답 사업으로 본다. 천수답은 저수지 등의 관계 시설이 없어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을 뜻한다. 이런 논에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시크리칼에 속한 산업은 천수답과 비슷해서 해당 분야가 단비가 내리는 시기에만 흥하는 경향이 있다. 천수답에 가뭄이 찾아오면 때 아닌 농한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가 닥치면 아주 긴 보릿고개를 각오해야 한다. 비를 내려주지 않는 야속한 하늘만 원망하면서 말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시클리칼은요, 경기 순환주를 얘기합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정말 시클리칼만큼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를 완전히 예측하고 이해를 해야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시클리칼이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어려운 시클리칼에 일부러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구절은요, 제가 별도의 해설을 붙이지 않고 저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투자 신념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다. 신념 1. 주식 투자는 시간의 함수다. 오랜 시간 수익을 쌓아 올려야 한다. 신념 2. 주식 투자는 신경 쓸 것이 별로 없다. 가장 쉽고 편한 투자 방법이다. 신념 3. 부동산은 실거주 투자가 최고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투자에 대해 나와는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신념이든 괜찮다. 다만 그 믿음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살폈으면 한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는 신념은 무엇이 됐든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므로 언제든 내다 버릴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자 신념을 한번 쭉 써보자.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념을 재정립한 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폐기해버리자.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다.
노력해야, 머리가 좋아야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는 당신의 신념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 맞는 신념을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한다. 경제의 굴곡은 단지 2, 3년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매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국의 투자 전략가 켄 피셔는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에서 1934년 이래로 매년 일어난 세상의 극적인 사건을 나열한 바 있다. 그는 1934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발생한 놀라운 사건을 빼곡히 표에 기록해 두었다. 장장 2단원에 걸쳐 기록된 매년의 사건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지금은 태평성대로 여겨질 정도다. 2001년 경기 침체, 9.11 테러, 아프간 전쟁 등이 일어났고 이듬해인 2002년 이라크 및 악의 축가의 긴장이 고조됐다. 2003년에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이 있었고 이듬해 2004년에는 달러 약세와 미국의 3중 적자 공포와 인도양 쓰나미 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에는 유가가 1년 새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 기간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테러도 여러 차례 일어났다. 2001년에서 2005년 사이가 유발됐던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시기를 꼽아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벤트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리를 위협했다. 최근 5년을 돌이켜봐도 역시 그렇다. 코로나19가 발생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고 중국이 봉쇄되는 일도 있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졌다. 또 역사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바닥에 있던 유가가 단기간 사상 최고치로 솟구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의 비극적 사건은 빠르게 기억 저편으로 떠나버리고 지금 당면한 일만 버겁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켄 피셔는 혼란스러운 세상 만사를 표에 정리하여 보여준 뒤 이렇게 정리했다. 온갖 사건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물론 약세장도 있었다. 때묻지 않은 역사는 없다. 세상은 언제든 무서운 곳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변치 않는 요소 하나는 자본시장의 회복력이다. 나는 40년 경험에서 우러나온 켄 피셔의 말을 곱씹으며 세상 일이 복잡하고 무서울 때도 주식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다. 경제가 영원히 붕괴할 것 같은 사건은 매년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혼란기에 투자하기를 꺼린다면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내가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은 앞으로 하락이 올 테니 주식을 다 팔아버리자 식이 아니다. 하락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대응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가 설파한 무지의 질을 기억하는 것, 즉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답이 떠오른다. 나는 하락장과 폭락장을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으로 여긴다.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지 못한다. 최고의 기업 주식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다만 주관적인 관점에서 혹한의 시기를 함께할 만한 주식을 선별해내는 식으로 대응한다. 이것이 내가 무지의 질을 투자에서 실천하는 방식이다. 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쉬는 느낌이 나가지고요. 책의 나머지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미존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좋았던 점 3개,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3개를 정리를 했는데요. 자, 먼저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를 읽고 제가 발견한 3가지의 장점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최근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초보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책 한 권을 읽는데 한 3, 4일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요, 단 6시간 만에 읽어내렸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읽히는 책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 접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초보 투자자들이 건전한 투자 철학을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어 주거든요. 따라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현 미국 증시의 상황에서 필요한 조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구절에서도 현 시대 상황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이 부분이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자, 다음에는 단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인데요. 첫 번째로 비주식 분야의 부연 설명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보다 주식에 집중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투자 경험이 풍부한 독자 입장에서는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고수분들께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할애된 분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5장 같은 경우는 이쪽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1장부터 4장을 읽어보시면요, 대부분의 내용이 투자 철학에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배우고 싶은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Catch Me If You Want고요. 자, 오늘 Catch Me If You Want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볼까 합니다. 투자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것은 정보량의 차이만이 전부가 아니다. 시장을 대하는 태도 차이가 더 크다. 주식시장은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다. 막연한 상황 속에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때 우리는 전문가를 찾는다. 그러나 전문가의 정보라고 해도 정보가 다 제각기여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특별한 투자의 기술이나 수익을 퀀텀 점프하게 해주는 비법 같은 것은 없다. 투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자. 모든 투자의 결정은 자신의 책임이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준비해드렸던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남아있는 주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장식하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